최철용의 경제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 민족의 명절 추석 한가위입니다. 한가위 동안 건강히 잘 쉬시고 멋진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칠 때 잊어버릴 것 같아서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고향 다녀오실 분들은 안전하게 건강히 잘 다녀오십시오. 저는 연휴가 끝난 다음 주 10월 5일 월요일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자, 그럼 2020년 9월 29일 화요일 자산시장 이슈 및 뉴스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부동산 보시겠습니다. 누더기 부동산세법, 국세청의 백문백답, 양도소득세 편. 네,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보니까 사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 하면서 부동산 대책을 무려 23번 내놓았다 하시는 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세법들이 누더기가 됐어요. 업계에 따르면 세법이 복잡해진 탓에 이 세무사들도 상담이나 수임을 하는데 상당히 좀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합니다. 몇십만 원 벌려고 수임을 받아서 몇천만 원 물어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상황이랍니다. 따라서 이제 국세청이 지난 17일 날 백문백답 주택세금을 풀어주는 자료를 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번 호에는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요 문답을 정리했다라고 하니까 주택을 양도 또는 취득할 때 세금을 내는 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10억 원 시대 갭 투자 뛰어든 30대 패닉바잉. 이달에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섰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은 지난 14일 조사한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312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달 전에 9억 8,503만 원에 대비해서 1,809만 원이 올랐네요. 10억 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집 사려고 하면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건금 절약을 통해서 돈을 많이 모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다음은 주식 뉴스를 보겠습니다. 영끌과 비투 사이에서 젊은 층이 영끌을 해서 주택 매수를 많이 하죠. 그 매수세가 가라앉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주춤하는 어떤 상황인 모양입니다. 혹자는 뭐 주식으로 갔다라고 말들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개미 투자자들 영끌과 비투를 했던 이 젊은 층들, 이 투자자들의 셈이 한층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4월부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대주주 폭이 넓어졌다고 하네요. 결국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합산 3억으로 된다고 합니다. 주식도 왕창 사는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가 봅니다. 저는 주식이 지금 현 상황에서 사실 한 주도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끌과 비투 사이에서 일단 주식 투자에 몰두했던 동학개미들이 반발이 거세집니다. 공매도 금지가 한국 주식시장 버블을 키우고 있다. 블룸버그. 공매도는 그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서 주식을 빌려가지고요. 매도 주문을 내는 하나의 일종의 주식 투자 전략인데, 이럴 때 이제 주식을 빌려주는 곳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예탁결 결제원 이 정도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개인에게 주식은 아주 짧게 빌려주는데 제한적이고요.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에게는 뭐 오랫동안 빌려줘가지고 개인 투자자가 좀 불리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매도를 금지함으로 인해서 이제 국내 및 외국 기관 투자가들 한국에 대한 투자를 좀 꺼리게 된다, 이런 어떤 내용으로 결국 거래대금이 이들의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한 어떤 이유로 해서 많이 줄었다. 그들의 이제 거래대금이 2019년 말 코스피 전체의 52%를 차지했는데 현재는 3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암호자산 크립토 뉴스 시간입니다. 세계 1위 암호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기준 비트코인 1,709달러, 한화로 1,252만 5천원, 이더리움 354달러, 한화로 41만 4천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락미디어에 따르면 세계 암호화폐 이용자가 2년 만에 3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케임브리지 대의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네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암호화폐 이용자가 거의 3배로 증가했답니다. 증가 속도 역시 2배 이상 빨라지고 있다. 2018년 조사했을 때는 전 세계에서 이용자 확인 절차를 거친 암호자산 지갑 이용자 수가 3,500만 명이었는데 올해 조사에서는 1억 1천만 명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한 상태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가게 문을 여는 영업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생계난이 심하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특단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암호자산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산시장에서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관련 자산의 지식과 정보 습득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철용의 경제TV에서는 새로운 자산 투자로 각광받고 있는 암호자산의 각각에 대한 특징과 쓰임새에 대해서 암호자산 이해의 기본적인 블록체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암호자산 리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며 본 속에는 매수 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리플 코인은 금융거래를 위한 암호자산입니다. 일종의 디지털 화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XRP가 이 코인 이름입니다. 리플은 회사명이죠. 이 코인을 매개로 전 세계의 화폐를 몇 초 내로 송금할 수가 있습니다. 송금 시스템에 특화되어 있죠. 블록체인에 사용하는 합의 프로토콜도 독자적이어서 일종의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XRP는 총량이 전체가 1000억 개입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XRP가 약 450억 개이고요. 550억 개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인을 악용할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암호화를 통해서 보호된 조건부 날인 계정, 에스크로우 계정에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주로 이제 은행 간 이체 서비스에 집중해서 일을 진행 중이면서 XRP 기반의 송금 플랫폼 ODL이라고 합니다. 송금 거래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면서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리플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블록체인의 활용 및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이 확산될수록 기존의 금융기관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 포털 사이트, 기업, 정부기관, 국가기관 등이 그 역할이 대폭 축소되거나 심지어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답니다. 블록체인은 중개기관, 즉 미들맨이 필요 없이 참여자들이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모든 기술이 그러하듯이 블록체인도 우리 시대의 만능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만능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2008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터넷진흥원이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올해에도 약 400억 가까운 예산으로 정부기관, 지자체 24개가 블록체인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에서도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화면에 지금 현재 각 지자체, 정부기관, 강원도, 경상남도, 경찰청, 쭉 제주 특별자치도까지 블록체인 기반 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의 필수 기반 기술로 인종하는 등 변화에 잘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블록체인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블록체인 특허 경쟁이 치열합니다. 한국 특허 세계 5위가 되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2112건으로 1위, 한국은 87건으로 5위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벌어져 있죠. 중국이 2위가 되겠습니다. 미국 CIA는 블록체인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했다고 하네요. 은행도 우리나라의 신한은행이 밝힌 블록체인 사업 계획에 디파이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데일리 이뉴스에 칼럼을 쓰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신기술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칼럼을 쓴 것이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봐주시면 블록체인에 대해서 조금 더 진일보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블록체인이 만들어가는 신뢰의 인터넷 시대입니다. 이제는 블록체인의 이해가 새로운 사이버 경제를 이해하는 기본 개념이죠. 우리는
새로운 블록체인 사이버 신경제 패러다임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사이버 신경제에 사용하는 화폐가 바로 암호자산들인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이들 코인들, 즉 알트코인들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표준이 되는 그런 암호자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암호자산은 무엇인가, 어디에 쓰이는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왜 나왔는가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답은 나와 있죠. 새로운 길입니다. 두렵고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서 행동하면 이루어집니다. 생존 투자의 시대입니다. 여기서 투자는 돈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과 실행의 어지력입니다. 최철룡의 경제TV와 함께 생존 투자로 끝까지 살아남아 희망의 새날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